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0입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갤럭시 S21 울트라인데 도대체 이걸 왜 또 가져왔냐면 요거는 스냅드래곤 888판입니다. 우리나라에 출시된 건 이번에 엑시노스로 바뀌었잖아요. 엑시노스 2100. 자, 요거랑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스냅드래곤 888이 왔습니다. 원래는 미국판을 사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홍콩에서 다시 하나 사왔습니다. 일단 박스가 원래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이 충전기를 뺐죠. 대단합니다. 놀리지나 말든가. 여튼 충전기를 빼가지고 똑같은 크기의 박스고 이 안쪽을 보면은 본체가 있고 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냥 본체가 있고 IMEI 스티커가 하나 더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외에서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케이블이랑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뭐 구성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거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뭐 별 다른 건 없어요. 홍콩도 삼성페이가 되니까 삼성페이 안내장이 있구나. 오케이, 딱 그 정도입니다. 스냅드래곤 888이랑 엑시노스 2100이랑 사실 구조 자체가 거의 똑같아요. 코텍스 X1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게 스로틀링 걸리는 거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있죠. 스냅드래곤 888도 마찬가지로 코텍스 X1이 제일 고성능 코어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고성능 트리플에다가 저전력 쿼드 코어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한국어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한국어 설정을 해봅시다. 예, 설정을 완료했고요. 홈 화면으로 들어왔는데 설정상에서는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여요. 참고로 해외판 사시면 원칙적으로는 국내에서 삼성페이가 사용이 안 됩니다. 사실 큰 차이 하나는 얘는 듀얼 심 모델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심카드를 2개 끼워서 쓰실 수 있어요. 여기에 연결 가서 심카드 관리자가 있죠. 그래서 심카드 2개를 끼워가지고 통화 메시지 모바일 데이터를 갖다가 각각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궁금한 건 요게 아니라 2개 칩셋이 어떻게 다른가잖아요. 일단 두 친구는 모델명부터 다르거든요. 얘는 G998N, 얘는 G9980이에요. 요거는 중화권에 나가는 거여가지고 G9980이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는데, 뭐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도 다른 뭐 북미판 같은 경우는 G998U1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재빨리 벤치마크를 한번 깔아볼까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있죠? 업데이트까지 다 하고 나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가져왔어요. 이게 충전도 똑같이 100% 났는데 그 사이에 99 됐어요. 여하튼 클러스터 차이가 보이죠? 구성은 똑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X1, A78, A5 요렇게 1개, 3개, 4개 들어가는데 클럭도 다르고 X1의 캐시 메모리도 512와 1024로 다릅니다. 얘는 1메가가 들어가 있죠. 여하튼 2개 벤치마크 살짝 띄자. 살짝 떼가지고 돌려봅시다. 예, 결과 나왔고요. 엑시노스가 1105점, 3481점, 스냅드래곤이 1128점, 3348점입니다. 지금 이 점수상으로는 스냅드래곤 888이 점수가 더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로틀링이죠. 엑시노스가 스로틀링이 좀 더 격하게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이제 GPU를 본격적으로 괴롭히는 3D 마크로 넘어가 봅시다. 요거 20분 돌렸을 때 요 수치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거기다가 요거 끝나고 긱벤치를 한번 다시 돌려볼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근데 지금 돌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얘네가 수동 최대 밝기거든요, 둘 다. 스냅드래곤판이 벌써 밝기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빠 내려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거 취소되거든요. 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엑시노스도 꽤 어두워졌어요. 잠깐만. 어두워졌어. 여전히 엑시노스 쪽이 조금 더 밝은 것 같긴 한데 화면 스로틀링 특성도 다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결과는 그러네. 아직은 이 친구가 조금 더 밝네요. 요게 더 먼저 떨어졌으니까 요거는 참고를 해주세요. 요거 자세한 변이 통제까지 하고 게임 자료까지 실제로 측정한 것은 우리 컬러 스케일 블루님을 제가 한 번 더 납치해 오든지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근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엑시노스가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화면 밝기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블루님이 해주신 영상에서도 밝기를 갖다가 최대로 놓거나 특정 밝기를 고정하지 않고 최저로 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화면 밝기 스로틀링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저로 하신 거거든요. 예, 장고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값을 봅시다. 이렇게 흰색으로 하니까 티가 더 나죠. 그래서 지금 이 점수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점수는 화면 밝기가 제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일부러 안 한 거예요. 뭐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 엑시노스가 66.4%, 스냅드래곤이 62.3%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은 스냅드래곤이 더 성능이 떨어져 보이지만, 이 성능 유지가 더 떨어져 보이지만 이쪽이 화면 밝기가 더 밝게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열 제어에 더 취약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아니다, 참고도 하지 마시고, 제가 진짜 하려던 거는 이렇게 발열이 난 다음에 긱벤치를 돌렸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거예요. 긱벤치를 한번 돌려 봅시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엑시노스는 893에 3139, 스냅드래곤은 942에 307이에요. 지금 보면은 싱글코어는 5% 정도, 5% 좀 넘게 여하튼 그 정도 차이가 나고 멀티코어는 2% 정도 엑시노스가 높게 나왔죠. 싱글코어 성능이 상당히 중요함 플러스 멀티코어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덜 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스냅드래곤 밝았습니다. 스냅드래곤의 점수가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시노스는 화면 밝기를 빠르게 어둡게 가져가가지고 발열이 덜 일어났다는 걸 감안했을 때 스냅드래곤이 조금 불리한 상태에서 있기도 했죠. 그래서 스로틀링이나 유지력은 스냅드래곤 쪽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화면 밝기를 둘 다 최소로 맞춰놓고 돌리면 거의 안 보인다. 조명을 꺼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돌리면 갑니다. 예, 벤치마크가 다 돌았네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엑시노스가 더 잘 나왔네요. 화면 밝기 탓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왠지 긱벤치를 돌려보고 싶단 말이지. 야, 이거 긱벤치 결과는 더 황당해졌습니다. 방금 전에 그러니까 똑같이 3D마크를 돌리고 똑같이 끝나자마자 긱벤치를 돌린 거예요. 근데 3D마크는 분명히 엑시노스가 유지력이 더 잘 나왔죠. 근데 스냅드래곤이 긱벤치 벤치마크는 또 훨씬 잘 나왔습니다. 싱글코어, 멀티코어 모두 다. 이것이 바로 통제된 변인과 철저한 시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요거는 제대로 된 시험과 결과 분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엑시노스 대 스냅드래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화면에 녹색기가 많이 도는 거지? 기분 탓인가?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